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제97회 기출문제 실기편 보겠습니다.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성모기계입니다. 됐지요? 출발합니다. 문제 1번 기초정보관리. 1번 문항 다음 자료를 보고 거래처 등록 메뉴에 등록하십시오. 메뉴 엽니다. 거래처 등록 메뉴. 자, 탭 3개 있습니다. 일반 거래처, 금융기관, 신용카드.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보니까 주식회사 가나전자라는 일반 거래처를 등록하는 문제다. 그지요? 맨 왼쪽에 있는 일반 거래처 탭에 작업합니다. 코드 번호 01056 적습니다. 01056 회사 이름 주식회사 가나전자. 자, 유형은 매입이다. 그지요? 일반적으로는 동시라는 유형으로 작업을 많이 하는데 그거를 조금 변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시되어 있는 대로 매입이라는 유형 선택하고, 자, 오른쪽에 상세 내용 적습니다. 번호 129 86 78 690 사업자 등록번호 적었고, 대표자 이름 이은성, 업태는 제조, 쉼표, 도소매 뭐 이렇게 적으면 되겠고, 종목은 전자제품, 주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 로 47길 118 101호 됐지요? 두 줄로 나누어서 써도 되겠고 저는 그냥 한 줄로 쭉 입력해 버렸습니다. 됐죠? 서초구 신반포로 길 신반포로 그죠? 신반포로 47길 그죠? 118 101호 됐습니다. 자, 제시되어 있는 내용 전부 입력했고 메뉴 닫습니다. 2번 문항 거래처별 초기 2월 작업하는 문제입니다. 메뉴 엽니다. 거래처별 초기 2월. 자, 먼저 밭을 어음 계정 과목에 대해서 작업합니다. 화면 왼쪽에서 밭을 어음을 선택하시고 오른쪽에 입력되어 있는 내용 작업하는 겁니다. 화면 약간 이동할게요. 이렇게 이동했고, 자, 하나씩 맞춰 봅니다. 아이고, 이렇게 됐죠? 송강산업에 대해서 30만 원이라고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데 올바른 금액은 300만 원이랍니다. 꽂히면 되겠지, 그지? 300000. 그 다음에 주식회사 강림 상사에 대해서 280만 원으로 입력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1280만 원이랍니다. 1280만 원, 1280000 이렇게 타이핑했고 엔터키 치면 아래쪽에 표시되어 있는 뭔가 빨간 색깔 차액이 이제 없어질 거다. 그지요? 엔터키 칩니다. 하나 둘 셋 보십시오. 요 두 금액 거래처별 정확한 금액을 합산해 보면 재무상태표의 금액이 여기 끌려오는 거다. 그지? 그 금액하고 딱 일치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 미지급금에 대해서 작업합니다. 자, 미지급금 왼쪽 화면에서 선택하고, 자, 요 내용에 대해서 작업합니다. 오른쪽. 자, 다시 화면 이렇게 이동시키고, 자, 더 라벨 610만 원 입력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사실은 360만 원이랍니다. 3600000 그리고 주식회사 통진흥업이라는 곳에 250만 원 있어야 된답니다. 주식, 자, 검색창 띄워서 주식회사 통진흥업
흥업이라는 곳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금액 입력합니다. 2500000 됐습니다. 이렇게 입력하고 나면 아래쪽 차액이 0원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지요? 자, 작업 끝났고 메뉴 닫습니다. 3번 문항. 자, 화면 이렇게 이제 다시 이제 원위치 시킵니다. 됐지요? 원위치 시켰고. 자, 3번 문항.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전기분 재무 제표 메뉴에서 관련된 메뉴를 전부 다 수정하십시오. 매우 자주 출시되는 유형이다. 그죠? 자, 하나씩 맞춰 봅시다. 자, 일반적으로 출발점이 전기분 재무 상태표인 경우가 많은데 이 문제에서는 전기분 재무 상태표에 표시되는 원재료, 제공품, 제품이라는 재고자산 금액은 건드릴 거 없다. 그지요? 전기분 재무 상태표는 패스. 그다음 메뉴 전기분 원가 명세서 메뉴 엽니다. 여기서 500번대 코드의 제조 원가들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서 자, 생산부 직원의 회식비 뭡니까? 복리후생비 계정 과목이면서 500번대 코드다. 그지? 그거가 240만 원 부분이 500번대 코드로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그게 800번대 코드 판관비인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되었었다 이겁니다. 반영되었다 이겁니다. 그거를 고치자 이거지. 그러면 여기 보이는 500번대 코드의 복리후생비 금액이 있습니까? 있네요. 590만 원. 여기서 240만 원이 플러스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정확한 금액이 되는 거다. 그러면 590만 원을 얼마로 수정해야 되겠습니까? 5900000 플러스 2400000 하면 830만 원 되겠습니다. 830만 원으로 500번대 코드의 복리후생비를 고치자. 자, 500번대 코드의 비용이 증가하니까 결론값인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기존에 표시되어 있는 금액에서 뭔가 변동될 거다. 그지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라는 게 늘어날 겁니다. 240만 원만큼. 그러면 추측컨대 얼마가 될 것 같습니까? 437-000-000에서 2400000 더하면 439 400-000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표시되는지 확인해 봅시다. 자, 금액 고칩니다. 5900-000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8300-000으로 수정하고 엔터키 칩니다. 보십시오. 439-400-000으로 이렇게 딱 수정되었습니다. 됐습니다. 전기분 원가 명세서 작업 끝났고 그 다음 전기분 손익계산서로 갑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 자, 여기서 제품 매출 원가의 금액란에 커서 위치시키면 제품 매출 원가 상세 산식이 나온다. 그지? 여기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수정하기 전 금액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겁니다. 요거를 수정된 금액 얼마로? 그새 금액 까먹었다. 그지? 열어서 다시 확인합니다. 439-400-000으로 요거를 수정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439-400-000 엔터키 치면 매출원가가 바뀔 거다. 그지? 싹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수정할 게 또 하나 있다. 그지? 240만 원 부분이 500번대 코드의 비용으로 반영되었어야 되는데 쓸데없이 800번대 코드로 반영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이는 800번대 코드의 복리후생비 요 980만 원을 다시 고쳐야 됩니다. 얼마만큼을? 240만 원 차감된 금액으로. 됐습니까? 금액 얼마로 고칩니까? 그러면 9800-000 마이너스 240만 원 하면 740만 원 됩니다. 740만 원으로 수정하자. 됐지요? 7400-000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기 순이익이 이렇게 최종적으로 표시되고 사실은 단기 순이익은
원래 표시되던 금액에서 변했겠습니까? 안 변했겠습니까? 안 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품 매출 원가라는 부분은 240만 원만큼 증가했지만 제품 매출 원가라는 비용은 증가했지만 복리 후생비 800% 코드라는 비용은 감소했으니까 증가랑 감소랑 똑같은 금액만큼 움직였으니까 결론값은 똑같다 이겁니다. 사실은 당기순이익은 변동한 게 없다. 어쨌든 최종 결론값 29479,000 나온다 그지? 계산기에 두드려 놓읍시다. 29470,000 이렇게 29470,000 이렇게 이제 결론값 당기순이익 나왔고 그 다음 메뉴로 가서 변동 없겠지만 확인해 봅시다. 자, 그 다음 메뉴 전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당기순이익이 표시되어 있다 그지? 조금 전 전기분 손익계산서의 금액이 29479,000이다 그지? 29479,000 그지? 요거에 표시되었었는데 그게 여기 그대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다 이겁니다. 당기순이익이 애당초 표시되던 거랑 변동이 없다 보니까 여기서 수정할 게 이제 더 이상 없다 이겁니다. 그대로 놔두면 된다. 그리고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2월 이익잉여금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그게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말한다 그지? 그거는 얼마로 표시된다고? 123,000,000으로 표시된다고. 이것도 금액 변동 없으니까 아마 수정 작업할 필요 없을 겁니다. 그러나 확인은 해봅시다. 자, 전기분 재무상태표 메뉴 가서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요거 123,000,000. 수정할 거 없네. 그리고 전기분 재무상태표 보니까 차변업계, 대변업계 일치하는 상태네. 건드릴 거 없네. 라는 것까지 최종적으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사실은 건드리는 거는 전기분 원가 명세서랑 전기분 손익계산서 밖에 건드리는 거 없지만 그래도 순차적으로 전부 다 확인을 딱딱딱 해보는 것이 조금 더 자신감 있게 문제 딱 마무리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풀이 방식이 될 겁니다. 됐죠? 우리 배운 대로 한번 쭉 작업해 보았다. 됐습니다. 자, 열려있는 8 전부 다 닫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문제 2번. 일반 전표 입력 메뉴 문제입니다. 1번 문항 7월 7일 매출 거래처인 주식회사 달라일러가 회생 계획 인가 결정을 받음에 따라 주식회사 달라일러에 대한 외상 매출금 1,200만 원을 대손 처리했다. 대손 발생일 직전의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잔액은 500만 원이다. 대손 확정 붕괴다 그지요? 외상 매출금 1,200만 원만큼 돈 떼었다 이겁니다. 대변에 외상 매출금 1,200만 원, 자산의 감소. 그리고 차변은 대손 충당금이 있으면 그것부터 적어주고 부족한 부분은 대손 상각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지? 매출채권, 외상매출금 또는 받으럼에 대해서 대손확정 분기하면서 비용이 나타난다고요? 그러면 판관비에 해당하는 대손상각비라고 했습니다. 그와 달리 미수금 또는 대여금에 대해서 대손확정 분기하면서 비용이 나타난다고 그때는 영업 외 비용인 기타의 대손상각비라고 했었습니다. 됐죠? 우리 공부했던 내용 복습까지 한번 해보았다. 자, 분석 끝났고 입력합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열고 7월 7일 대변에 외상 매출금 거래처는 회사 이름이 이상하다 그지? 달라일러 저거 1,200만 원 그리고 차변 대손 충당금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500만 원 적어주고 부족한 부분 700만 원은 비용 계정 과목인 대손 상각비 계정 과목 코드 번호 800번대 코드 판관비 해당한다 이겁니다. 얼마? 700만 원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2번 문항 7월 15일 매출 거래처인 주식회사 희망기계의 외상 매출금 650만 원에 대해서 다음의 전자어음을 받고 나머지 금액은 보통 예금으로 받았다.
우리 회사가 제품을 외상으로 팔았습니다. 차변의 외상 매출금 기록되었었고 이제 돈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 회사가 돈이 당장 없었나 봐. 그래서 650만 원 우리 돈 받아야 되는데 500만 원 부분만큼은 어음으로 상대방으로부터 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은 대변에 적어서 없애고 이제 차변 돈 받는 거 적으면 되는데 어음 받은 부분은 차변에 받을 어음으로 기록하면 될 거다. 그죠? 당초 외상 매출금이 제품 매출하고 생긴 거다. 그지? 그러면 제품 매출이라는 주된 영업 활동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다. 그죠? 주된 영업 활동을 통해서 어음을 받은 거니까 계정 과목은 받을 어음이 된다. 차변에 받을 어음. 그리고 나머지 150만 원은 보통예금 받았답니다. 차변 보통예금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되겠다. 됐죠? 다만 우리 약속어음이라는 내용으로 어음에 대해서 회계 처리 공부했었는데 제시되어 있는 거는 약속어음이 아니고 전자어음이다 이겁니다. 별거 아닙니다. 예전에는 어음을 종이 형태의 약속어음으로 주고받았는데 최근 거래를 보면 종이 형태의 어음보다는 이런 식으로 전자어음 형태로 많이 사용하더라 이겁니다. 전자어음 별게 아니고 종이가 아니고 인터넷에서 이메일처럼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어음을 말한답니다. 그래서 전자어음 같은 거 발행하려면 공인인증서 같은 거, 회사 공인인증서 같은 거 신분 이렇게 확인시켜서 이렇게 발급될 거다 이겁니다. 어렵지 않지요? 전자어음이든 종이로 된 약속어음이든 어쨌든 회계 처리는 똑같다 이겁니다. 입력합시다. 7월 15일 그리고 뭐 거래처도 여기 증명이 나와 있으니까 거래처도 확인할 수 있겠다. 그죠? 우리 회사는 성모기계 주식회사다. 그지? 어음이 나와 있고 자 우리가 차변에 받을 어음이라고 기록할 거다. 그죠? 차변에 받을 어음 기록할 거고 우리 회사는 성모기계 주식회사잖아. 상대방 회사로부터 우리 어음 받았어. 그 차변에 받을 어음 기록할 때 거래처가 어디가 된다고요? 주식회사 희망기계가 된다고요. 어음이라는 양식에 적혀 있다 이겁니다. 만약에 상대방 회사 우리한테 돈 주는 주식회사 희망기계가 주식회사 A라는 회사에서 요 어음을 받았다가 그거를 우리한테 주었다면 요 우리 제시되어 있는 어음의 발행인이 누구로 돼 있습니까? 희망기계가 아니고 A라고 돼 있잖아. 그지? 그때는 차변 받을 어음에 대해서 거래처를 A라고 적어야 될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혹시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시된 어음은 상대방 회사 주식회사 희망기계가 직접 발행해 준 거니까 거래처를 주식회사 희망기계로 적는 것이다. 됐지요? 자, 분석 끝났고 입력합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서 날짜는 7월 15일이다. 그지? 7월 15일. 자, 대변의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의 감소. 거래처는 주식회사 희망기계. 그리고 금액은 650만 원. 자, 차변에 받을 어음인데 그 거래처도 주식회사 희망기계더라. 금액 500만 원.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돈 받았습니다. 입력 완료. 3번 문항 7월 20일 보유 중인 자기 주식 12,000주를 처분했다. 자기 주식 12,000주에 대한 장부가액은 1,200만 원이고 12,000주 전부 1,150만 원에 처분하고 그 대가를 전부 보통예금으로 입금받았다. 단 자기 주식 처분이익 계정의 잔액이 30만 원 있고 처분 수수료는 없는 걸로 가정한다. 자기 주식의 처분 거래다. 그지요?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회계 처리할 때는 마치 자산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회계 처리하면 굉장히 편하더라. 그지? 자기 주식 취득하면은 차변에 회계 처리됩니다. 그리고 그 자기 주식을 처분한다고 차변에 회계 처리된 거를 대변에 적어서 없애면 된다 이겁니다. 대변에 자기 주식 1,200만 원 적고 차변에 돈 들어오는 거 1,150만 원 적으면 자산의 증가 적으면 차이 부분 50만 원만큼 처분 이익이 대변에 회계 처리될 거다 이겁니다. 아니 차변에 처분 손실 50만 원 회계 처리될 거다 이겁니다. 1,200만 원짜리를 1,150만 원에 팔았으니까 50만 원 손해봤다. 차변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50만 원 회계 처리하기 전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수익 비용이 아니고 자본 계정 과목이니까 나의 반대 포지션이 혹시 있으면 그것부터 감소시켜야 된다라는 것만 좀 유의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50만 원 적고 싶은데 반대 포지션, 자기 주식 처분 이익 30만 원의 잔액이 있답니다. 그러면 요 30만 원부터 차변에 적어서 없애고 나머지 20만 원만 자기 주식 처분 손실로 회계 처리해야 된다가 결론이 되겠다. 됐습니까? 입력합시다. 7월 20일 대변에 자기 주식 얼마짜리? 1200만 원짜리. 그리고 차변에 이제 돈 들어오는 거 적습니다. 돈을 보통 예금으로 받았습니다. 차변에 보통 예금 얼마요? 1150000. 그래서 50만 원만큼 손해본 줄 알았는데 반대 포지션이 있더라. 그거부터 차변에 적어서 없애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라는 반대 포지션 30만 원을 먼저 적어주고 나머지 20만 원을 자기 주식 처분 손실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다. 됐습니다. 입력 완료. 4번 문항 8월 5일 신주 2만 주를 발행해서 건물을 취득했다. 주당 액면가액은 5,000원이고 발행 시점의 공정가액은 주당 8,000원이다. 자, 우리 회사가 건물을 받으면서 주식을 발행했다 이겁니다. 일반적으로 주식 발행할 때는 보통 예금 또는 현금을 받으면서 주식 발행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경우는 건물이라는 물건 형태로 받으면서 대가 받으면서 주식 발행하는 거다. 이런 거를 현물 출자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죠? 뭐 어려울 거 전혀 없다. 현금 보통 예금 대신 건물을 받은 거다 이겁니다. 차변의 건물, 대변에 주식 발행할 때 액면금액에 대해서는 자본금, 그리고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식 발행 초과금 또는 주식 할인 발행 자금 이런 걸로 회계 처리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주식 발행한 게 액면금액은 5,000원이고 한 주당 주가는 8,000원짜리다 이겁니다. 그리고 몇 주 발행했다고? 2만 주. 그러면 주가로 따지면 2만 주 곱하기 8,000원 1억 6천만 원 어치 주식 발행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유상증자라면 차변에 현금 또는 보통 예금 1억 6천만 원 기록되었을 건데 지금 거래는 현물주자로서 건물이라는 물건 형태로 받았어. 그러면 건물 받은 게 얼마짜리라는 겁니까? 1억 6천만 원짜리다. 그지? 차변에 건물 1억 6천만 원. 그리고 대변에 자본금 5,000원 곱하기 2만 주 1억 원 됩니다. 대변에 자본금 1억 원. 그리고 6천만 원은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5,000원 곱하기 2만 주 1억 원 맞다 그지? 오케이. 입력합니다. 8월 5일 차변에 건물이라는 자산의 증가 1억 6천만 원. 그리고 대변에 자본금 계정 과목은 액면금액으로 적는다 그지? 1억 원. 그 다음에 대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6천만 원 적으면 입력 완료. 참고로 자 이미 입력 끝났고 참고로 건물이라는 계정 과목 입력 잘 했는지 확인합니다. 맞네, 잘했고 그 다음에 자본금 계정 과목 잘 입력했는지 확인합니다. 잘 입력했네. 오케이. 제가 입력할 때 이렇게 검색장 띄우지 않고 바로 그냥 쭉쭉 입력하는 바람에 혹시 실수가 있었는지 제가 참고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됐습니다. 자, 입력 완료. 5번 문항 11월 19일 영업 부서에서 홍보물을 배포하기 위해서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에게 일당 12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우리 회사 전단지를 좀 나눠 주십시오라고 일용직 아르바이트생
고용했습니다. 그 아르바이트생한테 일당 줬습니다. 뭡니까? 잡급이라는 비용 계정 과목입니다. 영업부서니까 800번대 코드다, 그지? 차변에 잡급 12만 원, 대변에 현금 12만 원 기록하면 되겠네요. 11월 19일 차변에 잡급 800번대 코드 120000 대변에 현금 12만 원 됐습니다. 6번 문항 12월 5일 영업부서 임직원의 퇴직금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고 12월분 퇴직연금 530만 원을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납부했다. DC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에 불입하는 순간 회사가 직원한테 퇴직금 주어야 될 의무가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풀이하면 연금에 불입한 돈 주인은 이미 종업원 거다 이겁니다. 그 경우에는 회계 처리 굉장히 편하더라, 그지? 돈 불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차변의 퇴직급여라는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걸로 끝. 그 이후에는 전혀 회계 처리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차변에 퇴직급여라는 비용 530만 원. 영업부서니까 800번대 코드다, 그지? 대변에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의 감소 530만 원 기록하면 끝. 입력합니다. 12월 5일 차변에 퇴직급여 코드번호 800번대 코드 530만 원. 대변에 돈을 뭘로 불입했다고요? 보통예금으로 납입했다고. 보통예금 입력 완료. 됐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 풀어봤고 메뉴 닫습니다. 문제 3번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 문제 봅시다. 1번 문항 8월 3일 판매부서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입주해 있는 주식회사 에이스 오피스텔의 관리실로부터 7월분 관리비 중 면세 품목에 대해서 전자계산서 공급가액 3만 원, 부가가치세 0원을 발급받고 보통예금에서 바로 지급했다. 부가세 유형 뭡니까? 핵심 키워드 계산서가 되겠다, 그지? 면세 품목에 대해서 계산서가 발급되어서 우리가 받았다 이겁니다. 우리가 면세 물건 구입에 대해서 면세 재화 용역 구입에 대해서 계산서를 받았다고 유형 53 면세가 될 겁니다. 회계 처리 차변에 입주해 있는 오피스텔에 대한 관리비 낸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 임차료라는 비용으로 처리하면 되겠다, 그죠? 임차료라는 비용이고 코드번호 판매부서 관련이니까 800번대 코드의 임차료 차변 기록하면 되겠고 대변은 보통예금 회계 처리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계산서도 세금 계산서와 마찬가지로 전자가 있고 종이가 있다, 그지? 전자라고 명시되어 있으니까 전자여라고 정확하게 체크해야 될 겁니다. 됐습니다. 분석했고 입력하면 되겠고요. 참고로 아니 관리비가 과세 대상 아닙니까? 월세처럼 과세 대상으로 비웠는데 왜 갑자기 면세입니까?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오피스텔 같은 경우 오피스텔에서 수도 쓸 겁니다. 물 쓰는 거. 수도는 뭡니까? 수도는 면세 항목입니다. 자, 그런데 수도 요금이 나오는데 우리가 우리 사무실이 102호다고요. 우리 102호에 수도 계량기가 따로 있어가지고 수도 요금이 우리한테 바로 고지가 되면 우리가 그냥 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수도료에 대해서 계량기는 다 방마다 따로 있는데 고지 자체는 그냥 건물, 오피스텔이라는 건물로 그냥 일단 일괄 고지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오피스텔에서 우리한테 관리비 내십시오라는 명세서 작성할 때 일반적인 관리비는 월세처럼 과세 항목이다, 그지? 그 부분은 10% 부가가치세 붙여가지고 명세 작성될 거고
나라로부터 고지된 수도료는 면세 항목이잖아, 그지? 면세 항목에 대해서는 그냥 돈 사는 사람으로부터 돈 받아가지고 납부 그대로 하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10%를 매기면 이상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료 같은 면세 항목에 대해서는 부가세 매기지 않고 관리비 명세서가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비 명세서에 있는 금액 중에서 과세 항목은 세금 계산서가 발급되고 면세 항목은 계산서가 발급될 수 있다 이겁니다. 상황 이해가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수도를 내는 겁니다. 다만 우리한테 직접 고지 안 되니까 관리비 형태로 지금 납부해야 되다 보니까 계산서를 받은 거다 이겁니다. 혹시 뭐 궁금해하실까봐 실무 차원에서 부연 설명 드려보았습니다. 입력합니다. 자, 입력하기 전에 우리 이 문제 복수 정답 인정되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 계정 과목, 임차료 계정 과목도 정답, 그리고 건물 관리비라는 계정도 정답 인정되고 모범 정답 자체에서는 건물 관리비라는 이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쓸데없는 혼란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교재수로 갈 때는 문구 한 개 추가하겠습니다. 단 건물 관리비 계정을 사용할 것 되죠. 비 계정을 사용할 것. 그러면 뭐 복수 정답 같은 이슈가 없어지겠네요. 됐습니다. 되죠? 문제 제시되어 있는 계정 과목 씁니다. 자. 메뉴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 열고 8월 3일 자 유형 저 낙서 지웁니다. 53 면세 금액은요 3만원 그리고 거래처는 주식회사 에이스 오피스텔 전자외부 여 정확하게 적어주고 자 차변에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건물 관리비 이런 거 써주고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적으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됐습니다. 2번 문항 8월 21일 새로운 기계로 교체하기 위해서 주식회사 한국자원에 기존에 사용하던 기계장치 취득원가 8천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 7,700만 원을 22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에 매각하면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고 대금은 전액 주식회사 한국자원이 발행한 약속금으로 받았다. 매우 자주 출제되는 문제다, 그죠? 유형자산의 처분입니다. 유형 무엇입니까? 유형자산, 사용하던 유형자산 중고로 파는 것도 과세 대상 거래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적혀 있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으니까 11 과세가 유형이고, 자 회계 처리 할 때 유형자산 처분 손익 우리 먼저 분석하기로 했다, 그죠? 자 장부 금액 얼마짜리였습니까? 8천만 원에서 7,700만 원 빼면 300만 원짜리. 장부 금액인 기계장치였습니다. 요거를 중고로 팔았습니다. 얼마에? 220만 원인데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랍니다. 부가가치세는 어차피 우리가 먹는 게 아니고 나라에 납부해야 되는 돈이다, 그지?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손익 분석할 때는 물건값으로 받은 부분 가지고 분석한다고 했습니다. 220만 원 중에서 20만 원은 세금이니까 200만 원 받은 거다 이겁니다. 물건값으로 200만 원 받은 거야. 300만 원짜리를 200만 원에 팔았으니까 열심히 회계 처리하고 나면 100만 원 손해봤다. 즉 유형자산 처분 손실 100만 원입니다. 라고 표시되어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 유형자산 처분하면서 상대방이 발행한 약속금 받았답니다. 약속금 받았다고 홀랑 차변에 받을 의무를 기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겁니다. 주된 영업활동 아니면서 자산 처분하면서 받은 거니까 그때는 미수금 계정 과목입니다. 그죠? 주된 영업 활동 아니면서 받았을 때는 받으럼 아니다, 미수금이다. 그거를 아니를 물어보는 거네요. 그래서 차변이 미수금 계정 과목 될 것입니다. 입력해 볼게요. 8월 21일 자 유형 10일 과세 공급가액은 200만 원 부가세 20만 원
거래처는 주식회사 한국자원, 전자외부 이어 붕괴 1단계 대변의 기계장치라는 계정 과목 적어서 취득원가 적어준다. 얼마요? 8천만 원. 2단계 그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변에 적어준다.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 207번 코드 번호다. 그지? 770000000. 3단계 받은 돈을 차변에 적어준다. 이 문제는 받으러만 아니고 미수금 계정을 써야 된다. 그지? 미수금 계정 과목. 금액은요 220만 원입니다. 그러나 220만 원 전부 다 우리 먹는 게 아니고 그중에 20만 원은 이미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부채로 기록되어 있는 상태다. 2000000 적어준다. 마지막 단계는 대차 차익을 보면서 유형자산 처분이익 또는 처분 손실을 채워 넣는 거라고 했습니다. 대차 차익이 마이너스라고 그러면 현재 대차 차익이 마이너스라고 차변보다 대변이 더 금액이 크다라는 의미다 이겁니다. 그러면 차변에다가 금액을 채워 넣어야 된다. 그지? 차변에다가 금액을 채워 넣는다는 거는 수익의 증가가 아니고 비용의 증가가 될 겁니다. 그러면 비용의 증가니까 계정 과목 이름은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아니라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되고 금액은 100만 원이 된다. 우리가 분석했던 결과하고 똑같다. 그지요? 전표 입력 내가 잘했구나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입력합시다.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 100만 원 이렇게 채워 넣으면서 상단 하단 마무리했다. 됐습니다. 3번 문항 10월 15일 다음 자료를 보고 적절한 회계 처리를 하십시오. 단 수표 100만 원은 모두 당좌 수표랍니다. 됐죠? 자, 조금만 화면 아래로 내릴게요. 이렇게 조금만 아래로 내렸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 회사가 선모기기 주식회사입니다. 우리가 물건 구입했습니다. 물건 구입하면서 부가가치세 적혀 있는 세금 계산서를 받았고 뭐 구입한 겁니까? 문제 자료를 보니까 원재료 구입했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받아 먹을 수 있다. 그지? 유형은 51 과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기출 문제를 보면 그 거래 내용에 대해서 구구절절 설명 안 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만 딱 제시하고 입력해야 되는 상당 부분들이 전부 다 그냥 자료로 그냥 제시되는 이런 스타일이 최근 기출 문제에서 자주 등장한다 이겁니다. 자료를 보면서 잘 해석할 수 있겠니? 그 뜻이다. 그죠? 원재료 구입하면서 세금 계산서 받은 겁니다. 50일 과세고 품목 수량 단가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고 회계 처리는 차변의 원재료 대변의 문제다. 그지? 돈을 어떻게 주었는지는 맨 하단 쪽에 나와 있다. 그죠? 수표로 100만 원 외상으로 이렇게 그죠? 물건값이랑 부가가치세랑 합해서 360만 원 돈 주어야 되는데 수표로 이렇게 주고 외상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수표로 준 부분은 전부 당좌 수표랍니다. 자, 문제 보완합니다. 자, 당좌 수표인데 우리 회사가 직접 당좌 수표를 발행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타인 발행 당좌 수표일 수도 있잖아. 그지? A라는 거래처로부터 당좌 수표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그거를 넘겨주면 대변이 어떻게 회계 처리됩니까? 통화대응 증거라니까 대변이 현금으로 회계 처리될 겁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 회사가 직접 당좌 수표를 발행한 걸로 정답이 발표되어 있습니다. 대변의 당좌예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조금 자료가 미비한 거다. 그죠? 당좌 수표 앞에 당사 발행 당좌 수표라는 문구를 추가해 주어야 정확한 문제가 될 겁니다. 당사 발행 우리 회사가 직접 당좌 수표 발행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대변 회계 처리 어떻게 된다고요? 대변이 당좌 예금이 되는 겁니다. 대변의 당좌 예금 100만 원, 대변의 외상 매입금 263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할 수 있겠네요. 분석 끝났지요. 그리고 상대방 거래처 주식회사 무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자예부 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날짜 10월 15일이다. 그죠? 입력할게요. 10월 15일
50일 과세. 품목은 A 원재료. A 원재료. 수량은 100. 단가는 33,000. 공급가액은 330만 원, 부가세 33만 원. 거래처는 주식회사 무릉. 그 다음에 전자외부 여, 분계, 차변에 원재료 맞고, 대변에 당좌 예금 1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외상 매입금 2630000 됐습니다. 입력 완료. 4번 문항 봅시다. 11월 30일 주식회사 렌트로부터 11월 1일에 임차 개시한 영업부 직원의 거래처 방문용 차량 100일량 2000cc인 4인승 승용차와 관련해서 11월분 임차료 공급가액은 60만 원, 부가가치세 6만 원에 대한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했다. 11월분 임차료는 12월 10일에 보통예금에서 자동 이체될 예정이다. 자, 우리가 승용차 영업팀에서 쓰려고 렌트했습니다. 그래서 렌트 회사로부터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세금 계산서 받았다 이겁니다. 여기 적혀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다 이겁니다. 자, 우리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범위 복습해 볼게요. 우리 회사가 승용차로 먹고 사는 회사, 택시회사 또는 자동차 판매회사가 아니라면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이름의 승용차요 전부 다 영업용이 아니고 비영업용입니다. 그래서 비영업용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냥 비영업용이구나 그냥 바로 판단할 수 있다. 소형 승용차 범위요. 8인승 이하다 그지? 8인승 이하, 4인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nd 100일량 1000cc 이하의 경차는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으니까 정의를 내릴 때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거기서 말하는 소형승용차는 100일량 1000cc 초과하는 차다 이겁니다. 그래서 8인승 이하이면서 and 100일량 1000cc 초과하는 승용차를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라고 부르고요. 그 범위에 딱 맞아떨어진다 그지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매입세 공제 받지 못하고 자 54 불공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54 불공의 요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요건 일단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세금 계산서 받아야 돼. 그지? and 두 번째 요건 매입세액을 불공제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접대비 관련 지출, 지금 보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지출, 그죠? 이런 것들. 그래서 두 가지 요건 모두 준족하니까 54 불공 맞고 회계 처리, 차변의 임차료, 영업팀이니까 800번대 코드의 비용, 그리고 대변은요 돈을 지금 보통 예금 주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줄 겁니다. 그럼 회계 처리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해야 될 겁니다. 됐습니까? 상단 하단 분석 끝났고요. 입력합니다. 11월 30일 54 불공이고 공급가액은 60만 원, 부가가치세 6만 원, 렌트, 주식회사 렌트라는 렌트카 회사에서 세금 계산서 우리 받았다 그지? 전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전자 여부, 전자. 그리고 불공제 사유는 뭐예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 및 임차 3번 선택해 주고 분계 차변의 임차료인데 800번대 코드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금 이렇게 적으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54 불공 유형이다 보니까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나올 여지가 없다 그지? 그래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합한 66만 원 자체가 차변 계정과목 금액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됐습니다. 5번 문항 봅니다. 12월 12일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유성산업 주식회사의 C제품 100단위 한 개당 15만 원을 판매하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대금은 10일 후에
받기로 했다. 무엇입니까? 유형이 영세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으니까 12영세가 될 겁니다. 회계처리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의 외상 매출금 회계 처리하면 되겠다. 분석 끝났지요? 입력합니다. 12월 12일 12영세 공급가액이 100단위 곱하기 15만 원 하면 1,500만 원 되겠다. 그죠? 물론 뭐 문제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시제품이라는 걸 품목 수량의 100단위 한 개당 단가 15만 원 이렇게 적으면 요 앞에 내용 적으면 1,500만 원이 자동으로 딱 표시될 거다. 그죠? 그러면 조금 더 작업 편할 수 있을 겁니다. 뭐 편한 대로 작업하십시오. 저는 그냥 공급가액이라는 것만 적었습니다. 자, 거래처는 어디요? 유성산업 주식회사. 유성산업 주식회사. 전제부 영세구분. 매출이 영세율 적용될 때는 그 사유를 적어준다. 그지? 무엇입니까? 3번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공급하는 재화. 그 다음에 분계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의 외상 매출금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6번 문항 12월 30일 중국에 소재한 뉴욕.com으로부터 수입한 원재료와 관련해서 인천세관으로부터 전자수입세금 계산서 공급가액 4천만 원, 부가가치세 400만 원을 발급받았고 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는 당자수표로 납부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 당자수표라고만 하면 이게 타인 발행 당자수표인지 어떤 A라는 거래처로부터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던 당자수표인지 우리가 직접 발행한 당자수표인지 헷갈립니다. 정확하게 해주어야 문제 분계를 정확하게 할 수 있다고 그죠? 복수정답 같은 논란 여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문구 추가합니다. 당사 발행. 됐습니다. 우리 회사가 직접 당자수표 발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변의 당좌 예금이 회계 처리될 거다. 그지요? 자, 우리가 물건 수입하면서 세관으로부터 수입 세금 받습니다. 유형 뭐라고요? 55 수입이 될 것이다. 그리고 거래처가 중요하다. 그지? 우리한테 수입 세금 계산서 주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인천세관이라고. 그래서 중국에 있는 이러한 회사로부터 수입했지만 수입 세금 계산서의 거래처는 뭘로? 인천세관으로 적힐 겁니다. 발행자는 인천세관이다. 됐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 그리고 상단부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적지만 하단부 회계 처리는 부가가치세 부분만 한다. 그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55 수입 유형의 경우 부가가치세 부분만 회계 처리하십시오 라고 자료가 제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문제는 아무런 언급 없다. 그지? 그렇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부가가치세 부분만 회계 처리하면 된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자, 문제 분석했고 입력합니다. 12월 30일 55 수입 공급가액이 4천만 원, 부가가치세 400만 원. 거래처 주의하자. 인천세관이다. 전자외부 분계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대변의 당좌 예금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됐습니다. 일반적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까지 작업해 보았고 자 메뉴 닫고요. 문제 4번 오류 수정으로 넘어갑니다. 오류 수정 1번 문항 8월 10일 이자 수익 30만 원 중에서 원천 징수 세액인 46,2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253,800원이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거래에 대해서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만 회계 처리했다 이겁니다. 원천 징수 부분을 누락했다 이겁니다. 원천 징수 세액은 자산으로 처리하고 하나의 전표로 입력하십시오. 됐죠?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열어보면 되겠네요. 자, 일반 전표 입력 메뉴 8월 10일
그죠? 원천수 돼서 원천수 차감된 돈 들어오는 것만 회계 처리되어 있습니다. 엉터리다, 그지? 아래쪽에 정확한 회계 처리. 새로 입력한 다음에 기존에 있던 엉터리 회계 처리를 삭제해 버리는 방식으로 작업합시다. 자, 대변부터 적을까? 대변에 이자 수익 인식해야 되는데 수익의 증가 얼마요? 30만 원 인식해야 됩니다. 그죠? 300000 그리고 차변에 이제 돈 들어올 때 일정 부분 원천 징수되는데 슬퍼할 필요 없어. 무슨 의미입니까? 나중에 내야 될 법인세를 원천 징수 통해서 미리 낸 거다. 그지? 세금 미리 내면 나중에 낼 세금이 작아지니까 슬퍼할 필요 없는 거야. 자산이고 계정 과목 이름은 선납 세금이 되겠다. 얼마요? 금액이 46200. 그래서 실제로 돈 들어오는 거는 보통 예금으로 들어왔는데 보통 예금 들어온 거 맞다, 그지? 보통 예금으로 들어왔고 그거는 얼마다고? 253800밖에 안 되었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래쪽에 적혀 있는 요 세 라인으로 회계 처리했었어야 되는데 엉터리로 위에 두 개 라인으로 회계 처리했었다. 그러면 위에 있던 두 개의 기존에 있던 회계 처리는 체크해서 삭제해버리면 되겠습니다. 뭐 저교에 뭐라고 적혀 있는데 이런 거는 채점 대상 아니다, 그지? 뭐 그대로 입력해도 되고 뭐 그냥 놔둬도 되겠습니다. 자, 기존 전표 삭제 됐습니다. 입력 완료. 2번 문항 12월 12일 원재료 매입 시 현금으로 지급한 운송비 11만 원 부가가세 포함을 신규 직원 실수로 일반 전표에 입력했다. 운송은 일양 택배가 했고 별도의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우리가 원재료 구입하면서 퀵비, 택배비를 우리가 냈다 이겁니다. 그리고 퀵회사로부터 세금 계산서 받았습니다. 매입서 공제 받을 수 있다, 그지? 부가가치세 신고 통해서 그 부분을 공제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하려면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 입력해야 되는데 그거를 신입 직원이 실수해가지고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입력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있던 전표를 삭제하고 제대로 된 내용으로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새롭게 입력해야 될 것이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지금 어떻게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까? 12월 12일 이렇게 차변의 운반비라는 비용으로 대변의 현금으로 회계 처리했고 금액을 그냥 11만 원으로 그냥 회계 처리해 버렸다 이겁니다. 차변 계정 과목도 틀렸다, 그죠? 원재료 구입했습니다. 자산 취득 과정에서 운송비, 재세금, 수수료 나왔다. 어떻게? 자산 취득 부대 비용이므로 자산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예외가 단기 매매 증권 취득할 때 수수료인데 지금은 그 상황 아니다, 그지? 그래서 원칙에 따라서 차변을 원재료라는 자산으로 기록했었어야 되는데 그 차변 계정 과목도 틀리게 회계 처리한 거다. 됐습니다. 이 부분 잠시 후에 지우기로 하고 일단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제대로 된 거 입력부터 합시다.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 날짜는 12월 10일 유형 50일 과세다, 그지? 세금 계산서 받았고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 금액은 공급가액 10만 원 부가가세 만원 거래처는 일양 택배 그 다음 전자외부 전자라고 돼 있다, 그지? 분괴 차변의 원재료라는 자산으로 기록해야 된다. 그리고 대변은 돈을 뭘로 줬습니까? 자,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대변의 현금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정확하게 입력 완료. 이제 이렇게 입력했어야 되는데 엉터리로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이렇게 입력했어서 이제 요거는 필요 없다, 그지? 체크해서 삭제해 버리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오류 수정 작업했고 자 그러면 메뉴 전부 닫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결산 문제 봅니다. 문제 5번 결산 1번 문항 9월 5일에 판매부서에서 사용할 A4 용지 10박스를 11만 원 부가가세 포함
구입하고 공급가액인 10만 원에 대해서 소모품으로 회계 처리했다. 결산일 현재 판매 보서에는 A4 용지 4박스가 남아있다. 이에 대한 기말 수정 분계를 입력하십시오. 소모품에 대한 정리 분계다. 그죠? 기중에 소모품 구입하면서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회계 처리했었습니다. 차변, 대변에 뭐 현금으로 구입했다라고 가정합니다. 10만 원. 자, 11만 원을 돈 주면서 구입했는데 그 중에서 만 원은 부가가치세랍니다. 부가가치세 부분은 차변에 뭘로 회계 처리되었다고요? 부가세 대급금으로. 부가세 대급금으로 회계 처리된 부분은 부가가치세 신고 통해서 그냥 다시 나라로부터 돈 돌려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이 있는 금액은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회계 처리되었던 10만 원 부분만 관심이 있다 이겁니다. 됐죠? 요거에 대해서 이제 기말에 정리 분계하는 거다. 기중 9월 5일 분계였고 12월 31일 분계는 자 소모품이 10만 원 구입된 자산으로 들어왔는데 기말에 남아있는 거는 4박스 남아있답니다. 10박스가 10만 원이니까 한 박스가 만 원이다. 그지? 4만 원어치가 남았고 6만 원어치는 썼다 이겁니다. 올해에. 그러면 그 부분은 차변에 소모품비라는 비용이 되어야 되고 6만 원. 그만큼은 자산이 감소되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최종적으로 자산으로 기록되는 소모품 금액은 얼마라고요? 10만 원에서 6만 원 뺀 4만 원. 12월 31일에 남아있는 금액만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거다 이겁니다. 6만 원은 올해 손익계산서로 반영될 것이고. 됐죠? 차변 소모품비는 800번대 코드가 될 거다. 됐습니다. 요 분계를 하면 되겠고요. 수동결산입니다. 입력하면 되고요. 이 문제 별표 쳐주십시오. 너무나 당연한 논리인데 일반적으로는 기중에 10박스 사면서 10만 원을 소모품으로 회계 처리했다라고만 문제에 제시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당연한 얘기인데 부가가치세 부분까지 이렇게 섞어가지고 문제 제시했다 이겁니다. 기초가 약하신 분들은 부가가치세 섞는 순간 막 개념이 흔들립니다. 차변이 부가세 대급금인데 이걸 어떻게 하지? 뭐 기말수정 분개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부가세 대급금은 부가세 신고를 통해서 그냥 당연히 돌려받으면 끝나는 거다. 그래서 신경 쓸 부분은 자산으로 처리된 10만 원 부분이 중요한 거였다 이겁니다. 됐죠? 당연한 개념인데 기초적인 개념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문제라고 생각되고 이런 스타일로 또 출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별표 쳐서 잘 개념을 다시 한번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리고 참고로 9월 5일에 진짜 메인 매출 점프 입력 메뉴에 그렇게 분석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자, 확인해 봅니다. 참고로 매출 점프 입력 메뉴 열어서 9월 5일로 한번 열어본다. 9월 5일 자 보십시오. 과세 A4 용지 그죠? 50일 과세다 그지? 뭡니까? 회계 처리 하단에 너무 정신 사납네. 우리 분석했던 거 잠깐 지울게요. 보십시오. 그죠? 차변에 소모품 10만 원으로 기록되었고 만 원은 부가세 대급금이지 않습니까? 부가세 대급금은 부가가치세 신고 통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야. 우리가 신경 쓸 거는 소모품 10만 원 차변에 기록된 거 이것만 신경 쓰고 기말수정 분개하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입력합니다. 12월 31일. 자, 낙서했던 거 까먹었다 그지? 다시 살려보자. 요거 입력합니다. 차변에 소모품비 800번대 코드 얼마요? 6만 원. 그리고 대변에 소모품이라는 자산의 감소 6만 원. 입력 완료. 됐지요. 2번 문항 올해 5월 1일 공장 화재 보험료 1년분 올해 5월 1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360만 원을 보통 예금으로 납부하면서 전부 다
500번대 코드의 보험료로 회계 처리했답니다. 단 보험료는 월할 계산하고 거래침력은 생략하래요. 됐죠? 1년치 보험료를 전부 다 올해 비용으로 처리했는데 그중에 내년분이 섞여 있다 이겁니다. 12달치가 360만 원이라고 한 달에 얼마요? 360만 원 나누기 12개월 하면 한 달에 30만 원입니다. 내년분이 몇 달치? 1, 2, 3, 4. 4 곱하기 30만 원 하면 120만 원. 그 부분은 올해 비용 아니다. 그지? 현재 차변의 비용이 너무 크니까 대변의 보험료라는 비용의 감소로 120만 원. 그리고 그 부분은 차변의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의 증가로 기록하는 것이다. 됐지요? 입력합시다. 12월 31일 차변의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의 증가 120만 원. 대변의 보험료인데 코드 번호는 공장이다. 그지? 500번대 코드입니다. 500번대 코드의 보험료로 이렇게 회계 차례면 입력 완료. (3번) 문항. 기중의 현금 시재가 부족하여 현금 과부족으로 계상했던 차변 금액 2만 원에 대해서 결산일 현재에도 그 차이 원인을 알 수 없어서 단기 비용,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했답니다. 기중에 자, 장부상 현금이랑 실제 금고 있는 현금이랑 비교하니까 현금 시제, 실제 있는 금액이란 의미입니다. 금고 있는 금액이 부족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장부에 있는 금액이 너무 큰 상황이다. 그지? 실제 상황에 맞추기 위해서 대변의 현금 2만 원 기록했었습니다. 차변은 임시 계정 과목인 현금 과부족으로. 자, 차변에 있던 임시 계정 과목을 이제 없애야 되는데 원인을 끝까지 못 찾았답니다. 할 수 없다. 그지? 12월 31일에는 어떻게 회계 처리? 차변에 있던 현금 과부족을 대변에 적어서 없애고 차변은 기분 나쁘다. 그지? 잡손실로 회계 처리하면 될 것이다. 됐죠? 입력합니다. 자, 대변에 현금 과부족 2만 원. 차변에 잡손실 2만 원. 입력 완료. 자, 됐습니다. 3번 문항까지 모두 풀었고 2번 회차의 경우 1, 2, 3번 문항이 전부 다 수동 결산이다. 그지?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서 그냥 작업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결산 자료 입력 메뉴는 굳이 갈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실무라면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작업하고 나서 당연히 결산 자료 입력이라는 메뉴 가가지고 매출원가 마무리하고 뭐 그렇게 할 겁니다. 실무라면. 그런데 우리는 시험이잖아. 그지?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것만 입력하면 됩니다. 굳이 결산 자료 입력 메뉴 갈 필요가 없다. 자, 마지막 6번 조회 문제 봅니다. 1번 문항. 자, 올해 1기 확정 신고 기간 4월부터 6월이다. 그지? 차가감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은 얼마인가요? 1기 예정 신고 때 1, 2월부터 3월 예정 신고 미환급세액 200만 원이 있었답니다. 자, 예정 신고할 때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컸대요. 그러면 돌려받아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조기환급 사유 없는 경우에는 예정 신고 때는 환급 받을 수 있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확정 신고서로 반영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거를 감안해서 답을 찾아보십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매우 좋은 문제 같습니다. 조의 문제에서 너무 눈에 보이는 금액만 그냥 답하는 게 쉽다 보니까 그거를 조금 응용한 것이다 이겁니다. 이런 스타일의 문제 또 출제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잘 연습해 둡시다. 자, 사용할 메뉴는 무엇이겠습니까?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 메뉴일 겁니다. 자, 메뉴입니다. 자, 부가가치 모듈 클릭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메뉴 클릭합니다. 기간은 1기 확정 4월부터 6월입니다. 자, 매출 세기를 말하고요. 요거.
매입세액이 얼마라고요? 공제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 얼마라고요? 나라고 표시되어 있다 그죠? 2208950. 그래서 가 매출세액, 나 공제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 그래서 가 빼기 나가 납부세액이 된다 이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요 금액을 많이 물어봅니다. 그거를 조금 응용한 겁니다. 여기서 끝나지 말고 납부세액 말고 그 아래에 있는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 요거를 묻고 있다 이겁니다. 요거는 사실 납부세액에서 예정신고 때 돌려받지 못한 200만 원을 차감한 것이 결론값이 되는 것이다.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이번에 확정신고 기간으로 따지면 납부할 금액이 4377100원입니다. 그런데 예정신고 때 나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거 200만 원 있으니까 이번에 납부할 금액은 굳이 4377100 전부 납부할 필요 없다 이겁니다. 어차피 200만 원 토같이 돌려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A 빼기 B 한 2377100만 납부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다 이겁니다. 이해가시지요? 조금 응용했지만 못 풀 이유 전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예정신고 미환급 세액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미 우리 공부했기 때문에 됐습니다. 그래서 1번 문항 정답은 2377 100이 됩니다. 자, 메뉴 닫으시고 이론 문제 답안 작성 클릭해서 그죠? 1번 문항 조회 문제 1번 2377 100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번 문항 상반기 1월부터 6월 중 판관비에 해당하는 접대비가 가장 많이 발생한 달과 그 월의 접대비 금액은 얼마인가? 월별로 금액 집계되는 총계정 원장 메뉴 사용하면 되겠다 그죠? 총계정 원장 메뉴 엽니다. 회계관리 모듈에서 총계정 원장 메뉴 1월부터 6월입니다. 계정 과목은 접대비인데 800번대 코드입니다. 접대비인데 800번대 코드 813번이네. 813번. 자, 월별로 금액 찍게 됩니다. 비용이니까 비용의 증가, 차변의 금액이 딱딱 표시된다. 그지? 월별 금액이 나와 있는데 제일 큰 달과 그 금액을 찾으래요. 5월 달이고요. 3425000이에요. 이렇게 답하면 되겠습니다. 5월 그다음에 3425000 됐습니다. 5월이고요. 3425000이에요. 됐습니다. 3번 문항 봅니다. 6월 말 현재 유동부채는 전월 말 대비 얼마가 증가 또는 감소되었는가? 단 양수로 입력하십시오. 자, 일정 시점 현재 자산부채 자본에 대해서 묻고 있다고요? 재무상태표 메뉴 사용하면 될 겁니다. 자, 다만 일반적으로는 재무상태표 메뉴로 묻는 문제를 보면 일정 시점 현재의 금액이랑 전기 말의 금액이랑 비교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데 그지? 그거를 좀 변형했다 이겁니다. 전월 말이랑 비교하라.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 뭐 푸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겠지만 이러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라고요? 너무 똑같은 문제가 계속 출제되니까 그거를 자꾸 어떻게든 변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구나. 그런 부분을 좀 잘 캐치하자 이겁니다. 됐습니다. 조금 변형했습니다. 그러나 못 풀 이유 없어. 자, 메뉴 엽니다. 재무상태표 6월 달로 조회한다. 자, 6월 말 현재 유동부채 합계가 얼마라고요? 이렇다고요. 413 682 300 됐습니까? 그리고 요거랑 5월 말 금액이랑 이렇게 비교해서 차이 금액 계산하면 되겠다. 자, 5월 말로 한 번 더 조회합니다. 자, 5월 말로
전기 말이면 그지? 오른쪽에 보이는 작년도 말 금액이랑 바로 비교하면 한 화면에서 바로 답 찾을 수 있는데 지금은 할 수 없어. 5월 말 한 번, 6월 말 한 번, 두 번 띄워가지고 금액 딱딱 파악해야 된다. 자, 5월 말은 요겁니다. 334, 238, 300. 됐지요? 그러면 자, 두 개의 차이 금액. 자, 413, 682, 300 빼기 334, 238, 300 하면 79, 444, 000 이렇게 계산되겠다. 됐습니다. 자, 메뉴 닫고 이런 문제 답안 작성 보조창에서 맨 아래쪽에 그지? 79, 444, 000 이렇게 하면 모든 내용 입력 완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제97회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